온통 흑백으로 이루어진 마을. 1950년대 흑백 시트콤 속으로 현대의 남매가 빨려 들어가며 마을은 점차 색감을 얻습니다. 사람들이 희로애락의 감정을 느끼게 됐기 때문이죠. 이처럼 색은 인간의 감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자체로 하나의 기호가 됩니다. 오늘날 산업 트렌드를 선도하고 소리 없이 세상을 바꾸는 색의 힘. 21세기 색의 풍요 시대. 사람들은 왜 컬러를 선택하고 소유하고 싶어 할까요? 감성을 자극하는 컬러 과학의 놀라운 힘을 만나봅니다. 프랑스 인상주의 거장 클로드 모네. 그의 작품에 디지털 기술을 입힌 감성 회복 프로젝트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모네는 빛은 곧 색채라는 인상주의 원칙을 고수하며 연작을 통해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의 색을 탐색했는데요. 그의 컨버스에는 찬란한 빛과 풍부한 색채가 살아 숨쉽니다. 평생 빛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추적하는 데 바쳤던 그를 사람들은 빛의 마술사라 불렀습니다. 모네는 빛의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선을 과감하게 버리고 색이라는 덩어리들로만 이루어진 피사체를 그려냈습니다. 기존엔 볼 수 없었던 모네의 화법은 사실주의를 넘어 현대 추상 회화로 이어지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죠. 이처럼 인류가 다채로운 색을 자유자재로 사용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8세기까지는 천연 색소가 사용됐고 19세기에 들어서야 색소의 활용을 다양화시키는 화학 염료가 등장했습니다. 이때부터 대중들은 다양한 색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됐죠. 대중이 색을 향유하게 된 때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영어에서 다채롭다라는 말을 하는 컬러풀이라는 말, 컬러 플러스 풀이잖아요. 이 단어가 19세기에 탄생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색채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 대중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권층이 사용했고 아니면 종교적 상징색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대중이 누구나 자기의 개성에 맞게 즐길 수 있고 택할 수 있고 아무도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세상이 왔기 때문에 진짜로 이제 대중은 유행과 재미와 이런 것들로 색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죠. 19세기 이전엔 고둥, 청금석, 코치닐 등 자연에서 원하는 색을 얻어내는 것부터가 고행이었습니다. 특히 구하기 힘든 파란색은 예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색으로 여겨져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는 색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특별한 청색이 있죠. 당시 화가들은 파란색을 광적으로 사랑했습니다. 그중 색채의 마법사로 통하는 샤갈은 청색 표현의 대가로 불리죠. 그는 중력의 법칙을 벗어난 영원한 사랑을 신선하고 강렬한 색채로 표현했는데요. 나의 태양이 밤에도 빛날 수 있다면 나는 색채에 물들어 잠을 자겠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죠. 샤갈이 사용한 청색은 유화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신비롭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희망을 상징하듯 맑고 영롱한 청색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어떤 거냐면은 같은 파랑이라도 뒤에 배경을 하얀색에다가 파란색을 놓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재색에다가 회색에다가 파란색을 놓은 거. 근데 또 아주 껌껌한 그런 것에다 파란색을 올려놓고 세 개 중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같은 파란색이라도 착시적인 그런 효과를 내서 가장 껌껌한 바탕에 놓은 파랑이 가장 환해 보여요. 근데 샤갈은 아마 그거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두운 컬러와 파랑을 같이 씀으로써 그 파랑이 정말 꿈의 파랑처럼 환하게, 그걸 이제 측면 억제라는 말로도 씁니다. 같은 청색이라도 주변 색에 따라 우리 눈은 다르게 인식합니다. 과학자들은 샤갈이 청색을 둘러싼 윤곽선의 어두운 색을 사용해 파란색을 더 밝게 보이게 했다는 것을 밝혀냈죠. 그렇다면 우리는 색을 어떻게 인지하는 걸까요? 이곳의 연구진은 색채에 대한 감성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실생활에 응용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색채 지각의 3요소인 빛과 물체, 그리고 관찰자의 눈. 색채는 항상 빛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뉴턴은 프리즘을 통해 태양의 빛이 무지개 색깔을 포함한 빛이라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빛을 통해 사람이 색을 인지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죠. 그 색이라는 분야를 빛의 색으로 볼 수도 있고 물체의 색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이제 다양한 자극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연구된 결과가 디자이너들이나 아니면은 개발자들에게 리소스로 활용이 돼서 레퍼런스로 이제 활용이 되어서 더 사람들에게 더 다양한 경험을 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아웃풋으로 만들고 이런 데 이제 활용되기를 기대하면서 연구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한 문장을 표현하면 인간이 인지해서 느끼는 그 심리량을 저희가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해서 더 창의적인 제품을 만드는데 가공할 만한 지식으로 체계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주요 연구 분야는 LED 조명을 활용해 사람의 생리 신호와 감성적 변화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실험의 경우 냉장고 속 음식이 더 맛있어 보이는 조명을 찾는 건데요. 조명의 색에 따라 물체가 가진 고유의 색이 달라지고 음식에 대한 인상, 공간감까지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제 조명이 어떻게 색을 잘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거에 관련된 지수는 이제 연색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물체가 가진 고유의 색을 그 조명 환경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재현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수예요. 그래서 그런 지수가 높을 때 아무래도 이제 사용자들이 만족감이 높고 또 푸른 조명일 때는 좀 공간이 넓어 보인다라는 그런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실생활과 밀접한 연구는 또 있습니다. 연구진은 활동 상태에 따라 조명을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실제 교실에서 조명 변화에 따른 아이들의 심전도, 멜라토닌 호르몬 검출, 학업 성취도 실험 등을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실 내 조명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학습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서 시작된 연구이고요. 그래서 이제 실내 조명의 색상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각각 다른 조명 아래서 아이들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휴식을 취할 때는 3000켈빈의 은은한 주황색 조명이, 일반 활동에는 하얀색 조명이, 공부나 집중할 때는 6500켈빈의 푸른색 조명이 적합했습니다.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심리라든지 생리 쪽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심리적인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따뜻한 빛에 있다, 그럼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조금 더 푸른 빛이 돌면은 신체가 각성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이제 학생들끼리 토론을 진행한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의 이지 모드, 조금 더 따뜻한 불빛인데요. 바로 이 불빛입니다. 네, 그렇고요. 학생들이 사칙 연산을 한다거나 이제 수학 계산을 할 경우에는 조금 더 집중을 하기 좋은 푸른빛의 색이 좋은데요. 이게 저희들의 포커스 모드고요. 이제 학생들이 좀 더 집중하기 쉬운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이 우리 일상에서 더욱 가치 있게 쓰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들이었죠. 추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색은 과학과 밀접히 맞닿아 있습니다. 이제 색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올 수 있죠. 검증하고 싶은 거라면 그 색의 조그만 차이에서 오는 감성적인 효과, 그리고 그 색을 꼭 제품 표면의 색뿐만이 아니고 조명의 색, 투명한 물질의 색, 음식의 색, 이렇게 분야를 넓혀간다면 굉장히 많은 산업 창출의 기회가 있을 것이고, 정보가 고도화된 4차 산업 시대에 색을 잘 이용한다면 정말 많은 부가가치의 기회가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의 색은 일상생활 곳곳에 파고들어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색채 전문가들은 사람이 받아들이는 외부 자극 중 가장 강렬한 것이 시각적 이미지라고 말하죠. 색깔은 생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상품이나 선호 기업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를 이용해 소비자들의 마음을 끌기 위해 컬러 리스트를 채용하고 색채 마케팅을 펼치고 있죠. (1920년) 검은색과 갈색뿐인 미국의 만년필 시장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색다른 컬러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립스틱을 연상시키는 새빨간 만년필. 이 제품은 여성을 중심으로 놀랄만한 판매 실적을 기록했죠. 그래서 여자의 어떤 립스틱 같은 느낌을 주지만 립스틱이 아닌 빨강 만년필, 굉장히 여성의 어떤 커리어 우먼의 지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부각시키는 걸로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것 같고, 이제 특히 1920년대는 막 신여성의 시대 이런 때니까 여성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시기에 아주 눈에 띄는 빨강색을 그런 식으로 마케팅 컬러로 쓴 것이죠. 이 획기적인 발상은 컬러로 소비 욕구를 높이는 컬러 마케팅의 효시가 됐죠. 그렇다면 왜 빨간색일까요? 이 컬러에는 인류의 아주 원초적인 욕망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다양한 색깔의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여성에게 가장 눈길이 갈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빨간색 드레스에 시선을 뺏길 겁니다. 이는 빨간색이 여성을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때문이죠. 프랑스 한 연구진의 실험에 따르면 빨간색 옷이나 장신구를 착용한 종업원이 30% 이상 팁을 더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빨간색에 눈길이 더 가는 걸까요? 인류학자들은 인류가 가장 먼저 인식한 색이 빨간색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자연 속에서 가장 강렬하고 인상 깊은 색이기 때문이죠. 빨강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색의 이름입니다. 고대인들은 붉은색이 질병과 화를 막아주고 주술적인 힘을 가졌다고 믿었습니다. 컬러라는 어원 속에 붉은색이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죠. 빨간색 효과는 진화론적 관점에서도 설명됩니다. 암컷 원숭이나 침팬지들은 배란기가 되면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아지며 얼굴과 엉덩이가 빨개지는데요. 수컷은 이를 유혹의 신호로 받아들이죠. 사랑의 상징물인 하트도 빨간색입니다.
욕망과 매혹, 그리고 권력에 새긴 빨강. 어찌 보면 인간이 빨간색에 매혹당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닐까요? 그 사람이 빨간색을 왜 이렇게 잘 인지하고 멀리서도 빨간색을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진화가 되었는가 하는 데에서는 이제 생존에 대한 문제가 많이 진화론자들에 의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특히 빨간색이 중요했다. 왜냐하면 잘 익은 과일들이 빨간색이었고 또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진다고 느낄 때 얼굴이 좀 불그스름해진다라든지 목덜미가 불그스름해지는 그런 사회적인 신호를 교환하는 데 있어서 빨간색이 굉장히 중요했고 또 위험을 알리는 혈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빨간색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빨간색을 다른 색상에 비해서 먼저 재빨리 인지한다. 이러한 진화론적인 근거가 있고요. 붉은색과 관련된 재미있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암묵적으로 사람들은 여자아이는 핑크, 남자아이는 블루라는 인식이 박혀 있습니다. 이런 인식은 왜 생겨난 걸까요? 여성들은 남성보다 핑크색을 더 선호하고 남자가 보기엔 정말 비슷해 보이는 붉은 계열 립스틱을 더 미묘하게 구별해내는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과학자들은 여성 소비자들이 색에 더 민감한 이유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가 그 붉은색 계열을 인지하기 위해서 우리 눈이 사용하는 감광세포가 이제 파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장파장대의 그 민감도를 가지는 감광세포인데 그 감광세포가 X염색체를 통해서 전이 됩니다. 그 X염색체는 남자의 경우에 XY를 가지고 있고 여자의 경우에 이제 XX를 가지고 있는데 구별할 수 있는 색의 가짓수가 곱절만큼 늘어날 수 있는 계산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일정만큼의 여성들은 그 나머지 여성들과 모든 남성들에 비해서 색 구분 능력이 배가 된다, 곱절이 된다, 제곱을 한 만큼이 된다라는 그런 학설이 최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색의 중요성이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컬러 텔레비전이 가정에 도입되며 소비자들이 시각 문화를 형성하면서부터죠. 미국의 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비어는 첫인상은 3초 안에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첫인상을 결정하는 데 컬러는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미국의 컬러 연구소에 따르면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할 때 좋고 싫다는 판단의 60% 이상이 컬러에 의해 좌우된다고 합니다. 색의 활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예시죠. 우리가 이 생활을 할 때, 삶을 살아갈 때 오감으로 삶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오감 중에서도 시각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80% 정도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빨간색만 하더라도 삶에서 정말 수억 번을 보면서 살아왔겠죠. 근데 그 컬러를 바라볼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그 컬러라는 객관적인 정보뿐만 아니고 그 컬러를 경험할 때의 어떤 주관적인 감정, 정서, 그리고 관련된 기억, 추억들이 그 색깔과 함께 뇌의 장기적으로 같이 저장이 되게 돼요. 예전엔 많은 사람들이 제품을 선택할 때 모양과 기능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색깔이 중요한 위치를 선점하게 됐습니다. 20세기 미국의 디자이너 알렉산더 지라드는 한 항공사로부터 이미지를 바꿔달라는 의뢰를 받았죠. 그는 7가지 색상을 이용해 항공사 로고부터 비행기 및 내부 디자인을 꾸몄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항공사를 확실히 각인시켰죠. 오늘날의 많은 기업들은 고유색을 통해 소비자들을 인식시키고 브랜드의 개성을 표출합니다. 이처럼 기업을 대표하는 특정 색깔은 그 기업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로
우리의 기억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되죠. 빨간색의 로고는 활력, 사랑, 역동성, 대담함, 열정 등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로 식음료 계열의 회사들이 이 색을 이용하는데요. 빨간색이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강렬한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노란색의 로고는 긍정, 재미, 희망적, 자유로운 느낌을 표현합니다. 이는 친절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싶거나 활기차고 젊은 소비자에게 어필해야 하는 기업에서 주로 쓰이고 있죠. 초록은 성장, 자연, 유기농, 신선함을 의미하는 색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자연주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소비자에게 안정감을 주고 싶은 기업들이 선호하죠. 파란색 로고는 주로 은행과 언론사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색이 보는 이로 하여금 차분함과 신뢰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과의 신뢰성 있는 소통이 중요한 기업은 파란색 로고를 사용하는 예가 많습니다. 이처럼 특정 컬러들은 브랜드가 추구하는 이미지를 만드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로고의 색상 선정에 공을 들이는 이유이기도 하죠. 꼭 그 형태나 이름이 글자로 적혀 있지 않더라도 소비자들은 쉽게 그 회사를 인지를 하고 연상을 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들한테 특별히 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엄청나게 많은 인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이 색은 어떤 성격의 것이다라는 것이 한 번 교육이 되면은 잘만 이용하면 정말 저렴하고 효과적으로 그 인지도를 획득할 수가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색제 연구 기업. 이곳에선 컬러 트렌드를 파악해 의류 및 화장품, 인테리어 등 색을 중요시하는 산업 분야에 적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컬러는 가시광선 길이 차이에 따른 그런 파동 에너지거든요. 우리가 컬러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무의식 속에 그 컬러에 대한 에너지들을 받고 있어요. 눈으로 보고 머리로 인식을 하고 감정으로 느끼는 감정과학입니다. 무의식이 의식을 컨트롤하잖아요. 그래서 컬러 마케팅이라는 것도 지금 많이 시도가 되고 있고요. 개인 성향에 따라 감정과 신체에 영향을 주는 색채 데이터를 만들고 개인의 심리에 도움을 주는 색을 제안해 주기도 하는데요. 동생이 태어난 필립네 가족이 아이들의 방을 새롭게 꾸며주고 싶어 이곳을 찾았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름이 필립이? 네. 필립이가 가장 좋아하는 컬러는 지금 어떤 컬러예요? 네? 손으로 한번 짚어볼까? 파란색이 제일 좋아.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는 아이들이 옷이 선호하는 이런 원색으로 색깔을 방을 칠할 경우 보시면 정말 눈의 피로도를 높이는 항상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을 때는 이 두 컬러가 싶어서 블루의 채도와 명도를 조절해 아이에게 자극이 없는 파스텔 계열로 방을 꾸미기로 했습니다. 조금은 안정적이고 저희 아이가 성격이 좀 복합적이에요. 굉장히 발랄하고 명랑하면서도 또 새로운 공간에 가면은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굉장히 신중하고 이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어떤 색깔이 조금 더 필요할까 이렇게 궁금증을 평소에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개인의 심리에 도움을 주는 색으로 방을 꾸미면 심신과 감정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는데요. 2,000여 가지가 넘는 컬러를 체계화시켜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색을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표준화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19세기 독일의 학자 괴테는 색채론을 통해 색을 과학적으로 관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초기 색채 영화의 대표작이기도 한 오즈의 마법사.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영화 속 다채로운 컬러들은
노랑, 철옥이 아닌 고유의 이름들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Follow the yellow brick road. Follow the 처음으로 색상을 표준화하고 색의 특허 개념을 도입한 사람은 바로 세계적인 색채 기업의 창업주 로렌스 허버트입니다. 그는 표준이 없었던 색상에 고유의 이름과 번호를 붙여 규격을 만들기로 합니다. 당시에는 같은 파랑색을 써도 정확한 기준이 없어 색을 사용하는 업체마다 혼선을 빚었습니다. 색 때문에 재작업이나 재인쇄를 하는 일도 다반사였죠. 컬러 시장의 가능성을 본 허버트는 자신의 전공인 화학을 살려 색 표준화 작업에 몰두합니다. 색 견본 카드를 제작하는 회사를 인수, 10개의 표준 색상에서 시작해 현재는 10,000개에 달하는 색을 체계화시켰습니다. 또 매년 올해의 컬러를 선정, 세계의 컬러 트렌드를 이끌고 있죠. 그럼 사회, 문화, 경제 등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칠 올해의 색에 대해 알아볼까요? 도발적이고 독창적인 보라색인 울트라 바이올렛. 이 색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차분한 블루와 다이내믹한 레드톤을 일정한 비율로 조합해 배합기에 넣으면 오묘한 색의 울트라 바이올렛이 탄생합니다. 그렇다면 이 독특한 색상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울트라 바이올렛은 미래지향적이고 감수성이 풍부한 컬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라색과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들은 예를 들어서 그레이라든지 그리고 녹색 계열과 같이 매칭하신다면 더 세련된 조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신비롭고 새로운 세계를 다시 개척하고 싶어서 울트라 바이올렛 색깔도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또 한때는 정말 생각하지 못한 화이트 컬러가 잠시 유행한 적도 있었어요. 왜요? 너무나 많은 생각과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뭔가를 조금 스톱하고 싶었을 때도 화이트가 유행을 하고요. 다시 새롭게 시작할 때는 다시 블랙이라는 색깔이 유행합니다. 그래서 트렌드라는 것은 막연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기라든가 사회 요인이라든가 어떤 문화적인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색깔에 조금씩 맞춰서 색깔을 만들어냅니다. 색은 자연적 현상이며 동시에 복합적인 문화의 산물입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현상으로 사람들의 기호를 표출해내죠. 그래서 고갈되지 않는 무한한 자원인 컬러의 숨겨진 가치를 발굴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컬러의 역할 중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바로 치유의 힘입니다. 사람들이 색을 즐기는 과정에서 색 정보가 뇌에서 감정을 관장하는 시상합으로 전달되며 뭉쳐있던 감정을 발산시킬 수 있다는데요. 색채 정신병학 연구의 권위자인 물리학자 펠릭스 도이치는 빛은 육체를 구성하는 요소뿐만 아니라 정신을 구성하는 요소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눈이 분간할 수 있는 색은 약 750만 가지. 무지개의 색도 단순히 7색깔이 아니라 식별 능력에 따라 130여 종이나 되는데요. 이 수많은 색의 특성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의 일상은 얼마나 풍성해질까요? 스코틀랜드의 산업도시 글래스고는 도시의 범죄율을 큰 폭으로 감소시켰습니다. 거리의 가로등을 푸른색으로 바꾸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일본에서는 해마다 늘어나는 전철 투신 자살을 막기 위해 승강장에 파란색 LED 램프를 설치했습니다. 이 푸른 빛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파란색을 바라보게 되면
이제 반대로 이제 좀 맥박이 느려지고 호흡이 차분해지고 그런 이제 생리적인 현상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뇌에서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범죄를 일으킨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지금 굉장히 흥분 상태이고 호흡이 빨라지고 상승되는 상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 파란색의 그 컬러 효과를, 색의 효과를 이제 보게 될 때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면서 범죄율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1878년 빛과 색의 원리를 발견한 과학자이자 내과 의사 에드윈 베비트. 그는 색채가 질병 치료에 효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양한 빛을 환부에 비춰본 결과 특정한 컬러가 내분비선에 자극을 줘 질병에 걸린 부분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이처럼 색채의 특성을 활용하여 파괴된 생체 리듬을 회복시키는 것이 컬러 테라피의 원리입니다. 사소하게 느껴지지만 인간은 원초적으로 색을 즐기려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상처를 치유시키는 거죠. 몇 년 전부터 현대인들 사이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취미, 컬러링 북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세밀한 작업에 집중하는 동안 복잡한 생각이 정리되고 우울과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특별한 주제로 독자들의 힐링 지수를 높였다는 컬러링북 작가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영화를 전공한 그녀는 그림의 매력을 느껴 일러스트레이터로 전향했다는데요. 사랑스러운 반려묘의 매력에 푹 빠진 정하나 작가. 그녀는 왜 고양이를 그리는 걸까요? 고양이들이 사람처럼 행동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두 발로 서 있다거나 아니면은 앞발을 이용해서 손처럼 뭔가 도구를 사용하거나 그런 거를 볼 때 좀 이렇게 신선한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귀여운 면이 있었구나, 얘들도.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고 있으면 이거를 꼭 그림으로 남겨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공간에서 기분 좋은 일상을 보내고 있는 고양이들. 고양이를 주제로 한 하나 씨의 컬러링 북은 특히 애묘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건상 반려묘를 키우지 못해도 고양이를 색칠하며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 씨는 컬러링 북에 독자들이 어떤 색깔을 채워 넣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워진다고 합니다. 바쁘게 하루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는 컬러링 북. 이들이 색칠을 하는 이유는 잊고 있던 여유와 일상의 소중함을 되찾고 싶은 마음 때문은 아닐까요? 컬러링북을 만들면서 정말 이런 고양이 마을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했는데 이 책을 색칠하시는 분들도 그런 같은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색을 칠하다 보면 그냥 봤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곳곳에 숨어있는 재밌는 요소들을 발견하실 수도 있고 숨어있는 고양이를 발견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책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을 찾아서 자신만의 스토리로 만드는 것도 또 하나의 힐링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어요.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색을 칠하는 행위가 불안을 해소하고 우울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색칠하시는 그렇죠. 컬러링은 과연 어떤 원리로 우리에게 치유의 힘을 선물하는 걸까요? 힐링이 되는 존재가 아닐까. 그러면 이제 그냥 끌리는 색, 몸이 가는 마음에 드는 이제 색깔을 골라 색칠을 하다 보면
뭐 핑크색을 색칠을 하다 보면 뭐 첫사랑이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고 뭐 잊었던 그런 흑역사들 이렇게 떠오르면서 자신의 그 감정들이 함께 흘러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묶여있던 그 감정들은 감정물과 같거든요. 그것들이 같이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감정들이 해소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기억, 부정적인 감정 그것들이 같이 해소가 되는 이제 경험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최근 나만의 색을 찾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색을 퍼스널 컬러라 부르는데 이를 알면 손쉽게 외모 연출과 이미지 메이킹이 가능합니다. 다채로운 색상의 천을 얼굴에 대면 어울리는 색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퍼스널 컬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신체색은 크게 피부와 머리카락, 눈동자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퍼스널 컬러를 이용하면 생기 있고 활기차 보이므로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청소년부터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까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죠. 제작진이 직접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기로 했는데요. 수많은 컬러 중 그녀의 퍼스널 컬러는 과연 어떤 진단이 나올까요? 이분의 에너지 컬러에서는 블루 색깔이 상당히 좋고요. 화이트도 어울리고요. 블랙도 어울려요. 그리고 지금 입은 색깔 회색도 어울려요. 단지 이분이 배제할 색깔들은 예를 들어서 오렌지 색깔이라든가 겨자 색깔이라든가 뭐 오렌지 색깔 이런 색깔은 웬만하면 좀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지금 머리 색깔을 염색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이게 내추럴 이 컬러 색깔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 편하지? 네, 저는 저 의자 때문에 눈이 계속 시린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되니까 진짜 눈이 약간 투명 선글라스 쓴 것처럼 눈이 안 시려요. 안 시려요. 퍼스널 컬러는 크게 피부에 노란 기가 도는 웜톤과 붉은 기가 도는 쿨톤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브라운 계열의 옷과 골드 액세서리, 코랄색 립스틱이 어울린다면 웜톤, 핑크색 계열의 옷과 립스틱, 실버 액세서리가 어울린다면 쿨톤으로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색깔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색을 즐기는 사람들. 색 풍요의 시대를 맞이해 의미 없이 바라보던 색에 대한 새로운 감성의 눈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거는 냄새가 안 나죠. 앞으로 자신만의 빛깔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요? 지금 감성 정보화 시대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 하나로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상 이게 트렌드라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성에 맞게끔 다양한 색깔 속에서 본인만이 추구하는 색깔을 반드시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컬러를 알면서 새로운 색깔들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색은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사람은 하루에 3,500개의 색을 보며 생활하고 전문가들이 사용하고 만들어내는 컬러는 30만 개가 넘죠. 더불어 감성을 자극하는 새로운 컬러 트렌드 또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감성 정보화 시대엔 시각적 이미지가 중요시되는 만큼 컬러의 영향력은 무한하다고 보는데요. 그럼 현대인에게 색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여러 그 매체들이 이제 예전에는 그 캔버스였는데 이제는 그 매체들이 빛, 뭐 LED 등뿐만 아니라 빛 종류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빛의 매체를 통해서 색을 연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색의 연출이
우리를 굉장히 감수성을 자극하게 되죠. 현대인에게 색이 가지는 의미는 제가 보면은 에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색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을 입음으로써 혹은 칠함으로써 혹은 그 색이 칠해진 공간에 있음으로써 그 에너지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대인에게 색은 재미, 유행, 놀이 다 좋지만 에너지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돋보이게 하는 컬러를 고른다거나 아니면 내 취향에 맞는 컬러를 고른다거나 요즘에 이제 SNS를 많이 하시잖아요.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제 페이스북에 보면 사진이나 이미지로 이제 자신을 표현하실 때 컬러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고 그 사람의 인지만 쭉 이렇게 나열하고 봤을 때 그거를 관통하는 컬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계속 자기도 모르게 컬러라는 아이덴티티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좀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이미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기존에는 그저 치유의 도구, 또 나의 긍정적인 심리를 일으키는 도구였다면 자기 성장, 자기 개발의 도구로서 많이 활용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생산자가 제시하는 몇 가지 선택안에 대해서 소비자가 자신의 기호에 맞게 절충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기성품 중에 고른다고 생각한다면 4차 산업시대에는 내가 원하는 색을 원하는 때에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러한 솔루션과 서비스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소비자가 필요로 할 때 사실 이거를 도와주기 위한 기술들은 지금 다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필요한 것은 그런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빨리 찾는 사람이 4차 산업에서 리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컬러로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화가처럼 색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정보를 드러냅니다. 색채는 마치 마법처럼 일상으로 파고들어 항상 우리에게 무언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죠. 그 신호를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우리의 삶은 보다 풍요롭고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